중력파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테스트 매스 두 개 사이의 거리를 재고 싶은데요. 바 디텍터랑 의미가 통하는 방식은 일종의 자를 도입을 해서 직접 측정하는 과정을 상상을 해보자고요. X축 방향으로 조금 떨어진 두 좌표값에 테스트 매스가 하나씩 있었다고 칩시다. 특수상대론 할 때부터도 거리를 잴 때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는 했었죠. 동시성을 고려를 해야 되고 등등. 동시성을 잘 감안을 해서 X방향 좌표 차이만 있고 Y, Z, T 방향은 다 좌표값 차이가 없다고 하고, 그다음에 매트릭이 플랫 매트릭이 아니라는 것까지 고려를 해서 물리적인 거리를 재면요. 매트릭에다가 좌표 차이를 집어넣으면 되고, 매트릭이 1 플러스 H라는 거를 기억을 하고요. 그러면 H가 작은 범위에서는 이 스퀘어 루트는 테일러 전개를 해서 이렇게 쓸 수 있고요. 그래서 그래비테이셔널 웨이브 효과가 전혀 없었을 때랑 있었을 때의 상대적인 차이를 계산을 하면 그 비율은 2분의 H가 됩니다. 그리고 X방향, Y방향 트랜슬레이션 시메트리가 있었고 XY 평면에서는 로테이션 시메트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기준점 X0라는 점이 어디 있는지는 전혀 상관없이 늘 같은 얘기를 할 수 있어요. 중력파에 의한 길이의 베리에이션은 2분의 H라는 사실은 트랜슬레이션 인베리언트한 스테이트먼트가 됩니다. 근데 이렇게 자루 직접 길이를 재는 게 여의치 않다 그랬으니까 바 디텍터가 적어도 지구상 실험에서 구현이 잘 안 된다고 하니까 레이저 인터페로미터에 가까운 쪽으로 관심을 좀 전환을 하면 그쪽에서 하는 일은 사실상 뭐냐, 테스트 매스를 두 개를 놔두고요. 한쪽에서 빛을 쏴서 반대편에 가서 반사되고 되돌아오는데 그 과정에 걸리는 시간을 재는 거예요. 그러니까 빛의 왕복 운동에 걸리는 시간을 재는 겁니다. 물론 플랫 매트릭을 쓰면 왕복 시간은 거리의 2배 끝이겠지만 휘어진 시공간을 다루고 있으니까 그 플랫 매트릭 기준으로 잰 시간과 살짝 다른 값이 나와야겠죠. 플랫 매트릭으로 그림 그렸을 때랑 조금 다른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. 하나는 45도보다 훨씬 완만한 기울기를 가진 것 같은데 그건 그냥 공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압축해서 그래서 그렇게 된 거고요. 본질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고. 그보다 좀 더 중요한 얘기는 일부러 직선에서 살짝 벗어나게 그림을 그렸어요. 휘어진 시공간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. 물론 지금 이 중력파에 의해서 휘어진 모양은 이렇게까지 복잡하진 않은데 일부러 좀 과장해서 복잡하게 그린 거고요. 내지는 제 손이 흔들려서 그런 거고. 그 매트릭 플럭추에이션 H라는 함수는 U에 대한 변수였는데 U는 정의가 T 빼기 Z였지만 Z가 완벽히 0으로 유지되든 아니면 0 근처에서 머물든 간에 근사적으로라도 0으로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할 수 있으면 U는 그냥 T로 전환을 해도 다를 바가 없는 거죠. Y좌표값도 안 변한다고 치면 일단 이 테스트 매스는 주야대식이 곧 이 소문자 X좌표의 상수값을 유지를 한다 그랬으니까 이 테스트 매스의 트로젝토리는 굉장히 간단하게 적히는 거예요. 넌트리비얼한 거는 이 빛의 궤적입니다. 그래서 빛의 널 주야대식을 쫓아가려고 하면 코디네이트 4개 중에 지금 2개만 변하게 된 거니까 dt제곱, dx제곱 부분만 따서 널 컨디션을 주면 되고요. 시간을 재는 주체는 이 테스트 매스 쪽인데 타임 방향 매트릭의 모양이 트리비얼하기 때문에 프로퍼 타임 타우나 코디네이트 타임 t는 테스트 매스 기준으로 보면은 완전히 같은 거죠. 그래서 그냥 t 적분을 해주면 되고요. 근데 적분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는 저 빛의 궤적이 결정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빛이 이 왼쪽 테스트 매스에서 오른쪽 테스트 매스까지 가는 경로, 오는 경로를 다 추적을 해야 되고요. 그래서 t적분을 x적분으로 바꿔주고 t적분을 x적분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이 저코비아는 널 주야대식으로부터 스퀘어 루트 1 플러스 h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건 다시 1 플러스 2분의 1 h로 근사할 수 있고요. 그래서 저 그림에서 이 일종의 삼각형의 중간에 해당되는 라인을 그냥 t라고 불렀고 이 빛이 왼쪽에서 처음 출발할 때의 타임 값을 t-라고 부르고 저 위의 값을 t+라고 불렀는데요. 근사를 조금 조심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t와 t+의 값, t와 t- 값이 가장 리딩 오더에서는
두 테스트 매스 사이의 거리 L과 일치를 하겠지만 그 리딩 오더 값에서 살짝 벗어나는 거를 추적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. 그걸 적분을 통해서 하는데 적분 안에 들어오는 변수 자체가 더 널지어제식을 따라서 리딩 오더 값에서 살짝 변하지만 이미 이 h라는 함수가 리딩 오더 코렉션을 계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요되는 시간의 값,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L에서 벗어나는 리딩 오더 코렉션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이 h 안에 들어오는 아규먼트는 원래는 저 널지어제식을 따라가야 되지만 그냥 리딩 오더 패스 45도선 직선을 따라간다라고 근사를 해서 적어도 거기서 발생하는 오차는 결과적으로 h에 대한 쿼드라틱 이하에서 나올 거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안 생깁니다. 그래서 여기 들어오는 t-도 그냥 t-l로 적어도 되고요. t+도 t+l로 적어도 되고 최종적으로 리딩 오더 값에서 벗어난 h의 리니어한 퍼스트 오더 코렉션은 이런 식으로 요약이 됩니다. 실제로 레이저 인터페로메트리에서는 두 레이저 빔의 간섭 무늬로부터 이 시간 차이를 계산을 해내려고 노력을 하는 거겠죠. 이 TT 코디네이트에서의 중간 결론은 뭐냐? 테스트 매스가 그냥 가만히 있기 때문에 이 좌표에서 그린 그림에서 저 널지어댔으면 조금 조심하면 됐고요. 계산이 굉장히 간단했어요. 계산이 간단하다는 건 분명히 장점이죠.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 결과에 대해서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았는데 실제로 물리적인 거리는 시간에 따라서 계속 변하고 있는데 좌표 거리는 안 변하고 있잖아요. 그게 실험하는 사람들의 직관과 잘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고요. 실제 실험 세팅은 이 x 값이 좌표 거리조차도 완벽하게 상수로 유지가 안 되는데 왜냐하면 이 상수가 유지가 된다는 건 듀아데스 이퀘이션으로부터 나온 결론인데 중력 말고는 다른 힘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가정해서 나온 결론이었는데 실제로는 각종 노이즈들이 들어와서 이 듀아데스 값에서 살짝 벗어난 패스를 움직일 수 있다고 합니다. 라이고 실험이 처음 아이디어 차관부터 첫 시그널 디텍션까지 40년이나 걸린 이유도 온갖 노이즈들을 다 차단하기 위한 노력이 그만큼 어려웠기 때문이고요. 더군다나 이 테스트 매스의 움직임, 이 평형선으로부터의 약간의 가속 운동이 실험하는 사람들이 원치 않는 노이즈만 있는 게 아니라 요즘은 심지어 실험을 더 잘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시그널을 좀 더 실험적으로 증폭하기 위해서 일부러 가속을 조금 시키기도 한다고 해요. 근데 그렇게 일부러 가속을 시킬 때도 이 코디네이트가 좋은 코디네이트는 아니라고요. 왜냐하면 그 가속은 중력 이외에 다른 힘으로 일으키는데 다른 힘에 관한 방정식을 쓸 때는 이 TT 코디네이트 말고 로컬 옵서버 코디네이트가 더 편리하다고 하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증언입니다. 그래서 두 테스트 매스 사이의 거리를 재는 두 가지 방법. 그냥 타임을 고정시키고 자로 재는 거랑 그다음에 빛을 쏴서 널지어데식을 따라가면서 시간을 재는 거랑 이 두 가지 작업을 둘 다 TT 코디네이트 말고 로컬 옵서버 코디네이트에서 한번 반복을 해보겠습니다.